이제 시동을 거는 의미에서 몇 명의 철학자 이름을 대볼 테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도 들어보기라도 했으면 raise your hands, put your hands up. 힙합 같죠? 자, 그냥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손을 들어도 되고 내가 보지 않으니까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익숙한 이름이면 난 이 사람 알아.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정도는 알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로크, 로크가 뭐야? 그럴 수도 있고, 난 로크 알아. 그럴 수도 있죠. 칸트, 위트겐슈타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뭐 대부분 알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인도 모르겠다고 고등학교 때 전혀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엔 국민윤리라는 과목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은 철학가도 다 사라지고 현대를 인문학 부재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It's not your fault.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렇게 기술과 테크놀로지, 기술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경제 부흥 발전. 그러다 보니 인문학이 많이 밀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요즘은 TV나 강연 등을 통해서 이런 그 인문학적인 사상과 또 철학자들을 다루는 경우도 많이 역으로 레트로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인문학 콘서트니 인문학 강좌, 뭐 심지어는 알쓸 신잡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 이름이라도 나오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뭐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런 철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앞으로 철학 수업 시간에 위에 언급한 철학자들과 이 철학자 언급하지 않았어도 그 외에 다른 다수의 철학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인데 지나다 보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과 사상들을 배우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걸 언제 다 해? 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다 합니다. 글쎄 이번에는 좀 뺄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그래도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철학자들은 사고를 심도 깊게 한 우리들의 선배요 마로 케이스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거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이슈를 설정하고 그 논쟁의 흐름을 따라 사고하는 훈련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를 들어서 전체냐 아니면 개별이냐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두 개의 사상을 비교하고 또 그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철학 연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 제1장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구절을 보면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라고 했는데 배우고 그리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배움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게는 개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문학 어떤 강좌나 아니면 드라마, TV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아, 나 저거 알아. 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 필요함으로 배우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배움 그 자체가 즐겁다.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어떤 것을 배우는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과연 한 학기 안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해보죠. 뭐 지금이 아니라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그러한 그 배움의 맛을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또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할까? 여기에 적절한 예어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얼 쇼리스라고 하는 사회운동가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질문을 두고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선택했던 것은 이 세상에 불만이 가득했던 뉴욕 맨해튼 빈민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방도를 고민하다가 먼저 그들에게 철학과 인문학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가르쳤어요. 그동안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그들을 그렇게 만든 세상의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 그 시각, 생각의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삶의 의미도 되찾았다는 거죠. 물질적 풍요는 더 큰 공허함만 가져다 줄 뿐, 물질적 가난보다 정신적 가난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철학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또한 당당하게 살 힘을 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황혼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흥미로운 대사가 딸과 아버지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를 제가 잽싸게 받아 적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이거 너무 적절하다 우리 수업에. 그래서 되돌려가면서 딕테이션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딸이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책을 읽다가, 그 당시에는 딸에게 책을 읽히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버지는 좀 더 깨어있던 분 같아요. 마치 허난스러운 아버지처럼. 그래서 딸이 책을 읽다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바느질을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글 공부를 하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바느질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말이다. 글 공부를 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다.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생각하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건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야. 알겠니? 그랬더니 딸이 예. 그러고 무심히 또 아버지는 계속 읽어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마치 내가 요거 생각하는, 여기서
베껴온 것 같죠? 아마도 철학이라는 것이 꼭 철학과를 가고 정식적인 철학 어떤 데 입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방증하는. 자,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을 함으로써 돈은 벌 수는 없어도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알아가는,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 시작하겠죠. 나와 이 세계, 나를 둘러싼 세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벌 수 있다. 돈은 비록 못 본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에게는 돈이 되게 중요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또 그것보다도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를 알아가는 기쁨을 좀 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는데 제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소 버벅거리긴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